뿔뿔이 민주정치의 시작, 우리 지역의 의원들과 사회 현안 이야기해보는 의회 인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은지 의원, 이명노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가을이 지냈습니다. 시작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벌써 가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화재 때문에 거의 국가 초유의 사태입니다. 전산망이 다 마비됐고 아직까지 좀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죠? 네, 뭐 배터리 화재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난해에 이 점검 이후에 뭐 지난해 6월 정도에 이제 배터리 교체를 권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이 이런 이제 화재로 이어진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우리 지역에선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아까 최은지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에서는 제가 이제 확인한 결과 27일 날 새벽부터 이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을 했고요.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우리 광주에 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민원실에 내려가셔서 그 시민분들의 민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직접 파악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다행히 정부 24가 좀 빨리 그래도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의 민원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이제 심각한 정도는 아닌데요. 다만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된 그런 이제 시스템들이 아직 복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네네. 먼저 선 서비스를 하고 이후에 정산하는 형태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이제 화상장 예약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지금 마비가 돼서 좀 수기로 지금 예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광주시는 좀 긴급하고 빠르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덧붙여서 뭐 법제처 어플이라던가 이런 법령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지금 마비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다른 플랫폼으로도 조회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번거롭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화재로 인해서 이렇게 전산망이 마비가 됐는가를 규명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백업할 수 있는 체계를 지금 구축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좀 유감스럽긴 했거든요. 예. 지금 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소속으로 해서 대전과 대구 그리고 광주에 있습니다. 광주와 대구에서 그 백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좀 갖추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번에 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대비가 안 됐냐, 이게 네. 정말 이번에 좀 다시 탄탄히 다져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체감하기에는 뭐 공무원분들이나 공공기관 일하는 분들은 시스템에 이제 많이 체감을 하실 거고요. 제가 KTX 송정역에서 주차 정산하는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걸 하려고 갔는데 붙어 있더라고요. 이제 뭐 할인 받는 분들 있잖아요. 뭐 노약자분들이나 뭐 친환경차나 이런 분들은 원래 자동으로 할인이 됐는데 전화를 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생활에 좀 밀접하게 관계돼 있는 부분들이 지금 불편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시민들께 이런 말씀드린 거 되게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래도 한동안은 그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시는 게 불편을 좀 덜 겪으실 네. 방법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예. 네, 이제 뭐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전에 저희가 뭐 카카오 같은 사태 때도 화재로 인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서 굉장히 불편을 초래했었는데, 그것들에 대한 대응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 네, 이번 기회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시 데이터 센터도 점검에 이번에 나섰다고요. 네. 네, 그 데이터 센터 점검을 했는데 센터는 4층에 있고요. 네. 그리고 배터리는 지하 2층에 있고, 배터리 역시도 이번에 그 화재가 났던 그런 리튬이 아니라 황산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화재 사고에 더불어서 여기가 보안시설이라 자세한 주소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저희 서구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같이 점검을 하면서 위험 물질이나 뭐 화재 우려 같은 것들이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네. 이번에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네. 터진 만큼 더 잘 정비를 하는 시점으로 좀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엔 지역 현안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명노 의원님 굉장히 명절 앞두고 바쁘세요.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요. 월요일에 보니까 가족 네. 돌봄 청소년 그 자립 지원하는 정책 포럼이 열렸다고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 여성가족재단에서 젠더 포럼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요. 그 젠더 포럼에서 가족 돌봄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와 함께 이번에 토론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월요일에 했던 토론회 책자도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와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한데요. 쉽게 말해서 가족을 돌보는
그런 청소년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학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생계에 대해서도 뭐 진로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도 모든 것들이 사실 원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회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제도적으로 같이 힘써줘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당사자 그리고 관련 기관 이런 것들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 방송 전에도 또 토론회가 있었어요. 아, 예. 저랑 또 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까는 반대쪽에 계셨었는데 맞아요. 자리 아까는 이제 바뀌었네요. 우리 명로 의원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고 여러분 우리 빛나는 나의 도시에서 쓰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읽는 데에서 나아가서 쓰는 도시로 거듭나는 광주의 문화를 좀 조성하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좌장이셨으니까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역시 또 책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책 쓰는 도시 토론회를 조금 다른 길과 함께 또 우리 빛나는 나의 도시의 사회자 연빛나 아나운서님과 그리고 여러 지역의 책방지기 그리고 작가님들과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토론다운 토론을 또 깊이 있게 나눠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네. 끝나고 나서 빛나 아나운서님의 토론에 대한 그런 뿌듯한 네. 그 호응과 후기를 듣는 예. 것도 저에게는 참 벅찬 일이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지역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게 더 나아가서 어머 이렇게 또 화면이 나가고 있네요. 네, 더 나아가서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 좀 진전이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좀 들었습니다. 오늘 나온 정책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앞으로 후속작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나오신 토론 그 패널 분들도 호응하신 만큼 2차, 3차 토론을 하면서 쓰는 도시로 광주를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앞으로 잘 만들어가겠습니다. 토론회를 다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광주광역시의회 유튜브 채널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한 걸 다시 스트리밍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의회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연빛나 많이 찾아주세요. 아나운서님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앵글이 진짜 잘 잡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앞에 꼭 우리 한번 명로 의원님 옆쪽에 앉아가지고 네, 꼭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빛을 잃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전남대와 조선대가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3차 사업 공모에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2년간 고배를 마시다가 마침내 축하할 정말 일이 축하할 정말 일입니다. 생긴 거잖아요. 네. 사실 대학들이 지역들 요즘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정말 너무 축하할 일이고요. 네. 이제 1차 발표, 2차 발표에서 어쨌든 우리 광주시의 주요 대학들이 이제 광주 보건대는 이제 다른 대학들과 연합을 해서 이제 1차 때 됐고요, 발표가. 근데 이후에 이제 전남대와 조선대가 계속 그 선정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역 균형이라든지 이 청년들이 계속 살게 하는 데는 사실은 대학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전남대와 조선대가 계속 선정이 못됐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 교육계나 이 지역 사회에서도 걱정이 굉장히 컸는데 이번에 굉장히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컬 사업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최대 1,0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제 지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예. 이 지원에 대해서 그 대학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살펴보니까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주가 표방하는 AI 도시랑 연계를 해서 이 AI 산업과 협력해서 우리 인재를 양성을 하겠다. 그리고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의 장이 되겠다는 이런 그런 포부로 네, 사업을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건강, 이 복지, 헬스 케어 서비스를 네. 관련해서 의료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선대, 전남대가 굉장히 뜻이 있는 그런 사업들로 제출해서 이번에 선정이 됐고 우리 이명로 의원님께서 이 토론회 책자 갖고 오셨는데 저는 2년 전에 잠시만요. 뭔가 들고 싶네요. 아니 저도 2년 전에 이 글로컬 관련해서 우리 대학과 지역사회 공존의 길이라는 네. 토론회를 이제 개최를 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때부터 대비를 열심히 해보자. 우리 전남대와 조선대가 선정될 수 있게끔 좀 열심히 해보자. 이런 토론회를 개최를 했었고요. 그때 우리 전남대 교수님들, 조선대 교수님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굉장히 고심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걸 찾아서 가져왔어야 되는데 2년 전이면요. 네, 네. 제가 좀 덧붙이자면 그 이번 선정에 대해서 그 두 부류의 공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먼저 네. 2년 전에 토론회한 최은지 맞습니다. 우리 의원님과 최은지 의원님. 그리고 이게 글로컬 그 30의 사업이 국비가 1,000억이 있고 그리고 12 매칭이 또 1,200억이 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결단을 해줬기 때문에 예. 가능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제였죠. 전남대 축제 개막식을 다녀왔는데요. 네. 예, 막차를 탔다고 너무 안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3차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선정된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 그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대학들이 요즘 굉장히 침체된 분위기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좀 뭘 해볼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이 좀 생겼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이제 대학이 그 글로컬 30이라는 것이 대학만으로만 앞으로 생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와 협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주시와 우리 조선대, 전남대가 좀 힘을 맞춰서 우리 광주에서 청년들이 정말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여기서 취업도 하고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청년들에 대한 소식을 전했으니까 하나 더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광주 뭐 청년일 경험 드림을 포함해서 광주의 청년 정책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번에 대통령 표창을 받은 기관은 광주광역시밖에 없습니다. 오.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사실 이 여러 가지 광주의 청년 정책들이 있어요. 일경험 드림 사업이라든지 네. 뭐 광주 뭐 드림은행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또 청년 월세 지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이명노 의원님하고 제가 좀 자랑을 하자면 예. 이게 작년에 이 청년들에게 지원이 많이 된 결과로 2024년 결과로 요번에 대통령상을 받은 건데요. 그러면 작년 예산을 누가 심사를 했느냐? 그게 예. 저희 우리 이명노 의원님이 네. 예결위 위원장이실 때 네. 제가 또 예결위 위원이었습니다. 아이고, 예. 그때 저희가 이 일경험 드림이라는 사업을 네. 사실 새벽 6시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집행부와 엄청난 밀고 당기기를 했었어요. 네. 정말 이 사업에 대한 예.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집행부에 저희와의 이견이 있었던 게 집행부는 취업으로 연계되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 부분에 집중을 했던 것이고 저희 이 광주시의회 예결위 위원들은 이 경험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우리 광주시의 청년들에게는 이런 논리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결단을 딱 내려주시고 제가 열심히 같이 싸워서 저희가 지켜냈고요. 예. 그 지켜낸 덕분에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는데 광주시에서 왜 감사하다는 얘기를 안 하실까요? 조금만 강조를 하자면 네. 그때가 역대급 세수 감소였어요. 아. IMF 이후로 25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도 대비 다음 연도 예산이 그 감액이 되는 수준의 6조 9천억의 예산을 심의를 하다 보니까 네. 시에서 하는 자체 사업을 없애려는 추세였고요. 아. 그때 진짜로 광주시는 이걸 없애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함께 제가 위원장이 누구였는지 말씀을 주셨는데 예결위원들께서 이거 하나 지키자고 진짜 2박 3일째 마지막에 이 사업 6시까지 때문에. 네. 예. 새벽 6시까지 심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 덕분에 오늘은 제가 아까 이 토론회 할 때 광주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같이 힘을 실어 주셨는데 여기에 일경험 드림으로 채용된 인턴께서 이 토론회를 같이 준비하셨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오늘 분위기 훈훈하고 너무 좋은데요. 저희가 또 바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마무리를 아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제 지금 열심히 해주시니까 저도 정신이 없네요. 네. 열심히 해주신 결과니까요. 다음번에도 또 이렇게 좋은 소식들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네.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